평택을에 얼마나 강력한 에너지가 모여 있냐면 제가 김용남 후보 인생 전체를 비판한 게 아니에요. 이번 해명이 너무 이거는 우리를 좀 무시하는 해명이다. 왜냐하면 지금 차명 의혹이야. 그리고 현금이 오고 갔다는 녹취가 나왔어. 그런데 예금 거래 내역서를 올리니까 이거 우스꽝스럽다라는 정도의 비판한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를 바보로 아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최욱을 10년 동안 사랑했대. 그런데 김용남을 한번 비판했다고 나에 대한 신뢰를 철회한대. 신경 쓰지 마요 그런 거. 아니 이거 그러면 김용남을 한 20년을 신뢰했던 거야 뭐야? 나는 그러니까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게 모여 있다는 거야 여기에. 그렇게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요. 최욱 앵커를 10년 동안 사랑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야 맞아. 그냥 레토릭인 것 같습니다. 8년 사랑했어요. 나는 사랑했다. 네. 사랑했다고 보고 앞으로 또 사랑할 거라 봅니다. 그러니까 금사빠지 금사빠. 좀 힘들더라고 내가 이거를 참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근데 제가 멍청한 질문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제 주변에도 좀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해서 이 지금 얘기한 이 민주 진영의 어떤 연합, 연대 요런 거에 부정적인 어떤 시선을 보이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도 있는데 네. 저는 좀 그분들하고 생각이 다르긴 합니다만 얘 주장하는 요지를 좀 들어보면 자기네들도 나중에 어찌됐든 지금 일종의 권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네들이 어떤 민주당의 어떤 당권을 잡으면은 그것이 결국에는 이재명 정부와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위하는 길이다. 이른바 친문이라든가 또 치면 나. 예. 흔히 말하는 전통 민주당 세력들이 정권을 잡는 것보다는 자기들이 당권을 잡는 게 훨씬 더 이재명 정부의 실용주의 노선 뭐 이런 거를 더 강화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어떤 그런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맞아. 주장을 많이 많아. 하거든요. 예. 그런 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잡으면 돼요. 그렇죠. 잡으라고. 그러니까 주장인데. 예, 정당 민주주의라는 거는 맞아. 내부에 그 경쟁을 다 열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정치적인 욕구가 있다, 소망이 있다, 신념이 있다 이러면 따로 당을 만들든가 아니면 이미 있는 정당에 들어가서 주도권을 잡든가 원래 그렇게 하는 게 정답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 분들은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이게 반칙, 저열한 방법 이런 걸로 이게 전체를 해치는 방식으로 이걸 하게 되면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노력을 했다고 비난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사용한 방식에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는 저열한 방식을 쓴다는 게 문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김대중 대통령의 체제 안에서 권력을 차지했던 사람들이 그 다음 정부에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왜곡시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대중 정부를 파괴시켜요. 똑같이 노무현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지금 친문 세력들이 일부 욕으로 먹거나 잘려나간 이유는 그 권력을 이재명 정부 때도 유지하려고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친문 세력은 다 정리가 안 되나요? 떨어져나갔죠. 다시 말하면 존재하지 않아요. 다시 아니, 말하면 다 떨어져 나갔잖아. 심판 받았잖아. 노무현 못 받아들인 김대중 세력들은 대부분 떨어져 나갔어요. 그렇지. 지금 살아있는 분들 한 분밖에 안 계세요. 그 표현이 정확하겠다. 박지원 대표 빼놓고는 한 분 있어요. 그 표현이 정확하다. 나머지 사람들 다 떨어져 나갔어요. 똑같이 이재명을 못 받아들인 친문 세력들은 다 제거됐어요. 그 표현이 없어요. 정확해. 지난 이게 총선을 정확한 거예요. 통해서 다 날아갔어요. 그 표현이 정확한 거 같아요. 나중에 똑같거든요. 나중에도 누군가 데리고 오는 거 오겠죠. 그럼 또 같이 뭉쳐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걸 못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그 정리가 그래서 되겠죠. 저는 네 분의 대통령을 제발 좀 갈라서게 하지 말자. 그게 정서적으로 상처를 주냐. 네. 좋지 않은 방법이다. 근데 이게 왜 설득이 안 될까? 참. 안 되죠, 당연히. 적당히 하랍니다, 저보고. 역겹대요, 제가. 역겹대. 설득이 된다고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 자기가 괴로운 거야. 너무 원래 괴로워요. 설득이 안 돼요. 그렇지. 안 안 돼요? 되는 게 정상이야. 정상이요? 그러니까 설득은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어떤 사안 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관련돼 있는 의미 있는 정보, 그 정보에 대한 의미 일리 있는 해석 이런 것들을 우리들 각자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얘기해서 그 중에 누군가가 네. 그 듣고 보니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입장을 바꾸면 바꾸는 거고 네. 안 바꾸면 안 바꾸는 거예요. 왜 남의 인생에 대해서 세계관에 대해서 왜 고통을 받아? 아니, 그러니까. 그거 최욱 씨 문제가 아니잖아. 이게 제가 뭐 아주 큰 담론에 대한 설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좀 아주 유치한 얘기 할게요. 그게 아니고 뭐냐면 저는 이제 조블쇼로 프레이밍이 되어 있는데 굳이 따지면 저는 김용남 후보랑 더 가깝지 않겠어요? 물론 가깝지도 않아요. 매번 쇼를 오랫동안 함께 해왔고. 그 조국보다 김용남이 훨씬 많이 출연했지 않나? 비교도 안 되죠. 아니 조국 후보는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2번 출연했는데 석방 이후에는 한 번도 매불쇼에 나온 적이 없어요.
석방 이후에. 근데 이상하다. 내가 매불쇼 나와가지고 우리 이재명 대통령 출연분 빼고는 내가 출연한 수요 난장판이 1등부터 한 10몇 등까지 다 하고 있잖아. 다 전부예요. 근데 왜 유불쇼라고는 안 그래? 아 그러네. 단 한 번도 그거 못 들어본 것 같은데. 그건 좀 아주 일리 있는 서운하셨구나. 지적이네요. 조불쇼에 포함된 거 아니에요? 조불쇼에 포함돼. 그러네요. 예. 아니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저라면 네. 자 여러분이 접니다. 체육은 뭐 보면은 평론가들이 체육은 어차피 돈밖에 모르니까 돈에 쫓아갈 거다. 얘는 조회수의 노예니까 조회수 쫓아갈 거다. 유시민은 책 팔아먹으려고 나오는 거다. 그거는 진짜 제가 정말 너무 화나는 네. 얘기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저라면 그 소수 정당이 뭐라고 조국 후보를 지지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저라면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저의 사적 욕망에 따라서도. 그리고 실제로 저는 뭐 조국 후보에 대해서 뭐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그런 걸 표명한 적도 없고. 저는 예를 들면 이번 광주에 지방선거 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진보당을 지지할 생각이거든요. 그럼 저는 왜 엄청나게 그래야 되잖아 사람들이. 이거 안 해요. 진보당 할 수 있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조국 딱 찍은다고 그러면 아마 난리 날 거예요. 그건 큰일 납니다. 네. 왜 그럴까 사람들이. 이것은 쉽게 말하면 너무 예민할 정도로 예민해요? 권력 투쟁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근데 그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나쁘지 않아요? 그러는 거죠. 뭐 아니 왜냐면 오늘도 제가 보세요. 지금 준비한 이슈가 지금 부산 북구가 이거 오늘 재밌는 영상 많거든요. 그런 거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하잖아. 하니까? 매불쇼는 매불쇼만이 하는 어떤 거.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 에너지가 맥락에서 좀 분산되는 것 조금 같아가지고. 재미는 없지만 한 가지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가 이전에 세 분의 진보 민주 진영의 어떤 정책을 유효받으면서도 패러다임 전환을 하는 게 있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이제까지는 모두가 이 권력을 또는 모든 기구를 분산하자. 지역 자치를 좀 끼고 이 정도였는데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한 건 뭐냐? 5특 3국이라는 건 제가 보기엔 패러다임 전환이거든요. 다시 말하면 5극 3특 아니에요? 5극 3특. 그러니까 1극 체계를 확실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거예요. 이건 저는 그렇지. 엄청나게 높이 평가하는 편이에요. 네. 그런데 그 기회를 지금 호남이 가장 먼저 잡았다고 봐요, 저는. 어쨌든. 그러면 다른 지역도 이번 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이재명 정부 시절에 5극 3특으로 가는데 어느 정도 부합해서 갈 수 있냐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부산은 나름대로 저는 이번에 전주시 장관이 되면서 같이 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부울경은. 그러면 나머지가 문제거든요. 예를 들면 충청도도 지금 그 지지하는 후보들이 될 것 같으니까. 그럼 핵심은 두 군데인데 저는 그래서 대구 분들한테 진정을 호소하고 싶어요. 김부겸. 김부겸. 이런 분들이 이번에 저는 돼서 대구 경북이 이재명 정부에서 처지지 않길 바랍니다. 혜택을 좀 진심으로. 받았으면 좋겠어요. 혜택을 받길 바랍니다. 나 진짜 그래서 효능감 한번 느껴보고. 그렇죠. 진짜 그동안에 어떤 본인의 갇혀있는 생각이 좀 한번 트이는 기회가 됐으면 한번 좋겠어요. 그런 저는. 어렵겠지만 김부겸. 근데 지방선거는 저는 이제 약간 지금 저 선거 비평도 안 하고 그러는데 네. 제가 지난 한 10년 동안 계속 선거 때마다 선거 비평을 해왔는데 이번에 안 하잖아요. 네. 사실 이번 지방선거 늘 지방선거는 그렇지만 시장, 군수, 도지사 이런 거 뽑는 선거잖아요. 네. 그 잘못 뽑으면 자기들만 손해잖아. 그러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않았으면 국회의원 선거는 어느 지역에서 잘못 왕창 뽑아놓으면 입법권을 중앙에서 모여서 행사할 때 나라를 엉뚱한 방향으로 끌고 갈 맞습니다. 위험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게 그런 건데 네. 대구시장 잘못 뽑으면 지금 내란 피의자로 기소해 있는 사람 뽑았다. 그 대통령하고 협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됐다 그러면 대구 사람이 손해 보는 거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다른데 영향을 별로 미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볼 때 김부겸 됐으면 좋겠어 이번에라고 생각하면서도 안 되면 대구 사람 손해지. 못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해요. 못 됐어. 그래서 한번 말씀해 주시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거고 대구 분들한테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제 광주 사람이지만 대구가 이번에 뭔가를 크게 손해 보는 방식으로 결정이 나면 너무 안타까울 것 같아요. 안 돼. 그래서 한 번 더 호소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지금 민주당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구를 어떻게든지 김부겸 전 총리를 당선시키는데 최선을 다해야 된다 보거든요. 네. 그래서 한번 꼭 그 말씀을. 근데 저는 이제 김부겸 후보는 그것보다 네. 승패야 뭐 알 수 없죠. 지금 딱 붙어 있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승패는 알 수 없는데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김부겸 후보를 20살 때부터 알거든요. 제가 20살 때. 오랜 인연입니다. 제가 20살 때부터 알아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일제강점기보다 더 오래 알아왔다고요. 지금. 오랜 인연이야. 근데 이제 어렸을 때 20대 때 알았던 김부겸이 이제 한 30년 동안 없어졌었거든. 그게 군포에서 어렵게 국회의원 되면서 네. 이 양반이 그렇게 호쾌한 양반인데 아주 조심성 많고 너무 신중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렸어. 말도 너무 눈치 봐가면서 하고. 그래서 제가 실망이야.
내가 알던 김부겸 형은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번 대구에 출마한 거는 진짜 봉사하는 마음으로 마음 비우고 나오신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언어가 이 거리에서 말이 마이크 잡아서 하는 이 말이 네. 내가 20살 때 봤던 김부겸 형 오. 그 느낌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면서 그래요. 저 형님은 이번에는 진짜 완전 마음을 비우고 오로지 공적인 어떤 동기 그것만 100% 가지고 나오셨나 보다. 그러니까 이미 승패에 연연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가고 있어요. 저는 되게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야, 저 형님 일제강점기보다 더 긴 세월이 지나서 드디어 옛날 모습으로 돌아오셨네요. 저는 그런 거 보면서 혼자서 그냥 낄낄거려요. 이 형 오랜만에 만나네 이러면서. 너무 좋다. 이 결과까지 아름다우면은 뭐 금상첨화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조금 그 선거에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은 분들은 대구에 가서 또 대구에 전화하고 그래서 대구가 한번 변하면 저는 이재명 정부 시절에 이런 문제가 좀 극복되고 그래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거 다 잘못돼도 대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부산 북구갑에 워낙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예. 별로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저는 별 관심 중요, 없어요. 우리 죽고 사는 문제야. 이 종편수계는 더 고통스럽거든 아니, 나보다. 아니 저기 윤석열 탄핵의 동지잖아 한동훈이. 그러니까 됐으면 좋겠지. 뭐라고요? 됐으면 좋겠지. 아니요 안 되죠. 근데 받아- 어제 TV 토론에서 고감 보고 갈까요? 네, 용 보고 가겠습니다. 한동훈 완전히 발렸던데. 용 보고 간다. 와, 이걸 봐야 돼. 그거 보기 위해서 자. 많이 지금 어려운 길을 왔네. 어려운 길로 왔다. 아니 하정우 후보를 너무 얕봤더라고. 알았어요. 천천히 갑니다. 우리 여러분도 평택에서 부산으로 좀 내려와 주세요. 네. 평택 관련해서는 뭐 그 정도로 정리하고 사실은 뭐 평택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고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했던 것인데 뭐 생각의 차이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진정성 있는 얘기. 아니 요 얘기는 또 제가 또 사족인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작가가 조국이 대통령 되면 뭐 하겠습니까? 이분이 무슨 공직에 나가려는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권력을 탐하는 분도 아니고 저만 너무 좀 편향적인가? 아니 어떤 사람들은 넌 많이 봐요. 제가 비평을 가끔 하지만 비평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비평가로서 져야 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비평하는지를 보는데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되게 서운한 거 있나 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인간들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보면서 정말. 참 이 세상은 넓고 인간은 다양하다. 어? 너무 자, 그런 소리 그만하시고요. 곽수산 씨가 한번 해줘요 가끔. 혹시 우리 그 강선필 부대변인님 오늘 그 평택 관련 지금 부산 북구 내려가야 되니까 네네네. 내려가기 앞서 이 정리 차원에서 네네네. 혹시 뭐 하고 싶었는데 못 하신 말씀 있으시면 좀 아니 뭐 저는 하여튼 그 조국 후보가 됐든 김영남 후보가 됐든 저는 유권자들이 서로의 어떤 마음을 통해 가지고 잘 결정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그 네.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민주당은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지면 된다.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부산 북구갑으로 가겠습니다. 내려가는 거죠?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되게 오래 걸리네. 그 한동훈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저는 하종 후보가 당선되는 거 기쁘죠. 근데 한동훈 후보가 낙선되는 게 나에겐 정말 더 큰 이슈야. 나한텐 그래. 그런데 한동훈 후보가 당선되면 국힘당은 폭탄 하나 떨어지는 건데. 저는 근데 그런 어떤 공학적으로 계산하기에는 네. 제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왜 고통스러워요? 한동훈의 그 마치 합리적 보수를 대변하는 듯한 모습, 그 상징성 같은 언론에서 그런 대우를 해주는 것, 그게 나를 장동혁보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더 준다니까요. 이진숙보다 나는 한동훈이 스트레스가 더 커요. 저랑 다르네요. 달라요? 저는 이진숙이 만약에 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 과반이 들어와서 설치 생각을 하면 나는 한동훈이 더 커. 제가 보기에 영역별로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언론이 와서 그런 언론을 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한번 만나봅니다. 윤석열 같이 한동훈은요 권력을 잡는 거 그 자체만 이게 관심이 있고 그 목적을 위해서는 그 하위 개념 무슨 뭐 본인의 철학 뭐 이런 것들은 다 하위 개념으로 놓고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사람이야. 네. 그게 아주 여실히 느껴지는데요. 한동훈은 박근혜 30년 구형했거든요. 네. 이 딱 나와 있잖아. 30년 구형했단 말이야 한동훈이가. 그런데 한동훈이는 표 좀 얻어보겠다고 네. 박근혜의 삶 자체가 존경스럽대. 이게 말이 돼? 야 말이 돼? 30년을 구형한다는 건 뭐야? 검사 입장에서 이런 사람은 쓰레기라는 거야. 이 격리시켜야 된다는 거야. 30년간. 그렇죠. 근데 삶을 존경한대.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전 박 전 대통령의 인품과 그동안의 삶을 존경합니다. 존중하고요. 박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판단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존중합니다. 와 이게 가능하냐 이겁니다. 인품까지 들어갔구나. 인품까지. 근데 저 되죠. 발언의 문제는 뭐냐면 네. 상당히 앞뒤가 다르고 논리가 안 맞는 게 자 저러한 저 발언에 대해서 박민식 후보가 지적을 합니다. 아 네가 30년 구형했잖아. 요거 준비돼 있어. 아, 그랬구나. 이거 재밌어. 철저하구나. 거기까지 가기 전에 잠깐만. 그러면서 30년 구형을 윤석열에게 떠넘기고 박민식을 비판해. 네. 뭐라고 비판하냐? 그러니까 비판하거든 아무튼. 네. 근데 윤석열하고 박민식을 비판하거든. 그런데 자아 비판 같이 보여. 나한텐 그래. 네. 내용이 딱 지 얘기야.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박민식 후보는 그 30년 구형을 결정했던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섰던 사람이고 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서 장관 자리 했던 사람이고 너잖아. 그 이후에는 윤어게인 하면서 탄핵 때 윤석열 대통령 돌아와야 한다라고 계속 지금까지도 윤어게인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구형한 30년을 너잖아. 저한테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물고 빨았던 윤석열 너잖아. 대통령이 했던 30년을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네. 너잖아. 아니 그래 안 그래? 너잖아. 저거는요. 진짜 지금 윤석열에게 30년을 구형했다고 한 거잖아요. 네. 근데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은 한동훈이 구형했다라는 보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건 팩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윤석열한테 구형을 했다라고 사실과 다른 얘기를 했거든요. 윤석열이 네. 결정했다는 거죠. 아니, 지금은 구형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30년을 윤석열이 구형을 하든 그 목소리로 구형을 하든 한동훈이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검사로서 수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이 사람 나쁜 사람이네라고 판단을 했으면 그 수사팀의 의견에 동의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지. 뭐 네가 얘기하나 내가 얘기하나 뭐가 달라지냐 이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너무 욕하지 마요. 스스로가 박근혜들 술만 해봐. 아니 그리고 스스로가 대선 후보가 되겠다는 사람이 구질구질하다, 물고 빨고 짜치다. 이런 표현 쓰는 게 맞아요.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 민중의 언어로 해보려고 노력하는 걸 가지고. 다음에 또 그, 아니, 제가 너무 포용력이 없네요. 아니. 그 조희대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직선거법 그 위반 네. 허위사실 공표죄 네. 파기환송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준을 갖다가 만약에 이제 저게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했을 때 그 잣대를 한동훈에게 들이대지 않습니까? 저 걸려요 저거. 그렇습니다. 네. 예. 자, 그럼 이제 토론회 한번 보겠습니다. 토론회. 예. 한동훈이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의 깐족 기술로 하정우 얘 정도는 그냥 아주 박살 낼 수 있다. 나경원 울면서 간 거 봤지? 봤지? 아마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왔을 거고. 너무너무 설렜을 거야. 오는 길이 막. 오는 길이. 그런데 이게 웬걸? 웬걸? 정치 초보인데 이거 되치기를 해버리네. 박살이 납니다요. 함께 보겠습니다. 공소 취소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여기가 검사 치료실입니까? 좋았다. 왜 예스오라고 물으십니까? 그럼 그러니까 검사 습관 못 버렸다는 얘기 하는 거 하지만 아닙니까? 제 주도권이니까 예. 그러니까 그러면 그 예스와 노가 아니라고 답을 해주시죠. 그래서 국회 가서 제대로 국민 의견 수렴하고 지금은 북부 주민들에게만 집중하겠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선거중입니다. 잠시만요. 그런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특별법 부산 시민 160만 명이 서명한 법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포퓰리즘이라고 제동을 걸었죠.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 동의하세요? 실제로 지방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새로 훨씬 더 좋은 기준이 나왔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법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중요한 전재수 거는 의원이 잠시만요. 전재수 의원이 이 법을 30초 보장해 주셔야죠. 잠시만요. 보장해 주십시오. 예, 보장해 주십시오. 좀 이따 보장해 드릴게요. 어떻게 보장하시려고요? 자, 전재수 의원이 바로 이 법을 발의한 것이죠. 공대야 공대. 기회가 있으면 더 좋은 법안을 만드는 게 당연한 맛이야. 거고요. 기본적으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데 오히려 왜 반대를 하십니까? 제가 가서 더 좋은 법안을 만들겠다는 되고 있습니다. 얘기예요.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하 후보님은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것에서 하나도 어떤 반기를 못 드시네요. 앞으로도 그럴 겁니까? 제가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30초 보장해 주십시오. 네, 30초 보장해 주셔야 되니까. 네. 자, 30초 제겠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코멘트를 드리고 있지만 이런 걸 하셨던 분이 방귀를 드네 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드네 만에. 네, 실제로 한동훈 오 많이 준비하셨네. 내 거 다 막아내네. 야공이 있네. 와, 나 요거 때문에 깔끔했어요. 나 솔직히 평택 때문에 스트레스 많았는데 큰 위로가 되더라. 아니 근데 저는 30초 그 답변 말 그거 시간을 안 지켜주는 후보는 또 간만에 보네요 진짜. 요거 아주 좋았습니다. 아, 네, 스트레스가 후보가 확 풀려.
본인이 아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또박또박 말 잘하는 스타일이에요. 네. 600번의 토론 아니 그 강연을 다녔던 사람이라서 말 잘해요. 그리고 이제 AI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그 퇴행적 질문을 또 합니다. 한동훈이가 열심히 합니다. 요거 짧게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주적은 누굽니까? 이거 어려운 문제 아니거든요. 국방백서에 북한군과 북한 정부라고 나와 있는데 그걸 왜 또 물어보십니까? 아직도 천재는 30분, 30초 부탁드립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고 그리고 안보 환경이라는 게 유연하게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지난 정부에서 드론 달려가지고 안보 위기 만든 거 그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듣던 거랑 많이 다르네. 이제 외롭잖아. 예. 외로우니까 이제 박민 씨한테 쓱 갑니다. 너는 내가 잡자. 박민 씨한테 가가지고 아니 회심에 정말 센스가 있는 공격 카드를 딱 꺼내. 아, 박민 씨한테. 이렇게 재치 있는 공격은 너네 못 봤지 하면서 딱 꺼냅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두들겨 맞아요. 아, 요거 아주 꿀맛입니다. 네. 함께 보시죠. 박민식 후보님께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하정우 후보, 한동훈 후보 둘 중에 한 명이 당선돼야 한다면 박 후보님 누가 되길 바라십니까? 저는 둘 중에 누가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저는 박 후보가 돼야 된다고 선수죠. 생각해요. 아니 저는 박민식이 되리라고 한 달짜리 끝다방처럼 내려와서 이 절박한 북구 문제 발전시킨다 하는 거는 국민들이 신뢰를 안 합니다. 선배, 그건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잠시만요. 부분에 대해서 둘 중에 누구 박민식이 한동훈을 떨어뜨리고 아니죠. 그거는 마타도입니다. 저는 박민식을 아니 저 선배님 저는 선배님이라고 했잖아요. 선배님 주거리 막거리 해야지. 선배님 저 아닙니다. 선배님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됩니다. 아 요걸 아이고. 덕분에 내가 아주 그냥 스트레스 확 풀렸네. 아 정말 꿀맛이다 꿀맛. 예. 평생 이런 얘기만 하고 살고 싶네. 아, 사실 좋잖아. 어제 저 TV 토론의 수준은 전반적으로 좀 낮았어요. 네. 낮았는데 한동훈이 일종의 반칙을 쓴 거죠. 근데 하정우 후보가 정말 대응을 너무 잘하더라고요. 잘했어. 네. 혹시 뭐 비하인드 있습니까? 일단 하정우 후보는 이제 스킬적으로 무조건 나는 나가서 한동훈을 규정하고 온다. 한동훈에게 뭐 구질구질 뭐 변명 듣지 않는다. 난 무조건 규정하고 오겠다. 딱 그 전략으로 갔는데 역중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한동훈이 너무 무시를 했어요 사람을. 그렇기 때문에 허점이 드러난 거예요. 근데 누가 조언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코치가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TV 토론, 선거 토론 할 때는 이렇게 면접 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질문을 하면 상대방의 질문 취지에 맞게 대답을 하는 게 정답이 아니에요. 보통 이제 공부 잘했던 사람들이 그 덫에 걸리는 수가 많은데 상대방이 어떤 질문을 나한테 어떤 형식으로 하는 거는 나를 자기 코너에 몰아넣는 거거든. 그럼 그 코너에 싸움 얻어맞게 돼 있어요. 그때는 빨리 클린치를 해서 빠져나와야 돼. 보면 묻는데 답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 얘기를 해버리잖아. 저게 그러니까 이 후보자들 토론은 사실 정상적인 의미의 토론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수준이 낮아지는 건 불가피한 거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때 말이 질문이지 공격이잖아요. 그럴 때 그 코너를 빨리 빠져나와서 자기가 유리한 코너로 이동한 다음에 매기는 거죠. 그게 전형적으로 판넬 들어보인 거 있잖아요. 뭐 이재명 대통령한테 뭐 놓으라고 뭐 당연히 어쩌고저쩌고 야지 놓을 때 그 코너에서 아닙니다. 저는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바보야. 제가 그럴 만한 일이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면 바보야. 그게 아니라 제가 이런 거 하신 분이 할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자기 코너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킬 면에서 누가 저 TV 토론 준비를 시켰는지 모르겠는데 상당한 선수가 코치를 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 받았어요. 그래서 한동훈도 이건 예상 못했는지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표현도 이렇게 하셨던 분 아닙니까도 아니고 이랬던 분이 반기를 드네 마네. 약간 이거 짜증 좀 좋았다. 짜증 좀 근데 좋았어. 제가 보기엔 한동훈 전 대표의 가장 큰 약점은 다 예측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 새로운 게 없잖아요. 새로운 게 없어요. 야, 한동훈 대권 후보라고 했는데 저는 대권 후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연하죠. 사이즈가 아니에요. 질문하는 거 보면 큰 틀이 없어요. 예상하지 못한 게 없어요. 대응하지 못한 것도 없어요. 네. 좀 아래다. 네, 저는 너무 표면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 판단인데 가치 판단이 아니고 내가 보기엔 거의 40판단 할 것 같습니다. 그거 가치 판단이죠. 그거는. 자, 이제 시간이 조금 많이 흘러가지고요.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마무리를 좀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유시민 작가님 혹시 뭐 끝으로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끝으로 이제 우리 오늘 평택을 때문에 얘기 많이 했는데
민주당 마음에 안 들죠. 물론 다른 당도 다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겠지만 민주당도 하는 게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거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어떤 느낌을 받냐면 민주당이 어떤 고민을 해야 되냐면 박구영 교수가 하신 말씀이 핵심인데 다양한 이해관계와 서로 다른 지향을 가졌지만 큰 틀에서 우리 현대사의 네 대통령 지금 이재명 대통령까지 포함해서 들을 좋아하는 시민들 또 그 대통령들과 일체감을 느끼는 시민들의 유대 연합 이걸 어떻게 묶어서 한국 사회를 좋은 방향으로 가게 할 거냐 이게 정치 세력 정당들이 해야 될 제일 중요한 고민이에요. 네. 그러려면 뭐 서로 간에 대화를 잘하고 인적 교류를 하고 뭐 평소에 뭐 입법에서 연합을 하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네. 안정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민주당이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네네네. 각급 중요한 장선거,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자치단체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는 선거법 개정을 해라. 그러면 단일화니 뭐니 이런 것들 다 필요 없잖아요. 각자 다 나와서 해보고 누구든 이 진영에서 2등하는 후보가 있으면 그 사람으로 다 모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맨날 작은 정당들이 소선거구를 하니까 맨날 사퇴 압박을 받잖아요. 지금 진보당, 조국혁신당 후보들 지금 전국적으로 다 사퇴하잖아요. 네. 이거 얼마만한 억압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분들이 적은 수의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은 현실인데 적은 수의 지지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이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게 좋은 게 오늘의 소수파가 내일은 다수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제도라는 점에서 좋은 거잖아요. 그럼 지금 우리 선거제도가 어마어마한 억압으로 그 작은 정당들을 압박하고 있고 선거 때마다 그 혜택은 민주당이 독식해왔어요 지금까지. 이걸 풀어줘라. 그러면 아니 꼭 이 방안이 아니더라도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름의 정당을 만들어서 이 제도 속에서 존재하면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주고 그 생태계 안에서 중심이 되어서 이런 연합 정치를 통해서 항구적으로 민주개혁 세력의 어떤 그 집권을 열어나갈 수 있는 이런 방안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제안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이런 노력을 1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제일 큰 불만이고요. 네. 아쉬움이고. 네. 근데 이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상에 다 마음에 드는 게 어딨어. 아니 우리 아버지라고 우리 엄마라고 내 마음에 다 드나? 그렇죠. 우리 형이라고 누나라고 동생이라고 다 마음에 드나? 자기 남편 자기 아내라고 다 마음에 들어요?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는 100% 내 마음에 딱 드는 건 없다고. 그러니까 민주당도 내가 뭐 전반적으로 지지하는 정당이긴 한데 모든 면에서 나한테 내가 보기에 다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욕심. 네. 그러니까 뭔가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기대에 못 미친다고 해가지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게 정상이다. 그게 이 세상은 원래 그런 거다. 그렇게 해서 그거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요. 그 대신에 지금 책임이 큰 당이기 때문에 그 당에 대해서는 이런 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요구도 하고. 그다음에 당원인 경우에는 당의 지도자가 되려는 분들에게 그런 요구도 좀 하고. 이렇게 해서 사실 지금 국힘당이 거의 극우 정당으로 지금 짜부러들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얼마나 잘하냐에 대한민국 얼마나 잘 되냐가 거의 다 90% 걸려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민주당의 문제가 아니고 민주당이 이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가 대한민국 어떻게 되느냐를 그냥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에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좀 책임성 있는 태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국회의원 자기 좀 안 되면 어때? 한번 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얘기는 하나만 한 얘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고 해야 국회의원 오래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없어. 네. 그런 소망은 좀 말씀드리고 싶네. 아직 안 달아본 분한테 좀 민망하긴 한데. 근데 저도 뭐 결선 투표도 좋고 원래 저도 중대선거구 이런 거 되게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인들은 무조건 좋아하죠, 사실. 신인표 누군데요? 신인. 제가 여기 있는 왜 신인 얘기하세요? 신인. 신인. 신인들은 아직 국회의원이 아니고 신인. 내가 버젓이 있는데 신인 얘기를 강성필이 신인규를 라이벌로 생각했다는 것이 구지불식간에 드러나 버렸어. 아직 현직이 없는 분들한테는 결선 투표에 있는 게 좋죠. 네. 그럼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저희 민주당이 이번 선거 잘 치르고 그냥 당에서도 결선 투표 하잖아. 당 네, 저기 그렇죠. 후보 뽑을 때 네, 그냥 자기 당에서는 하면서 좋은 거를 왜 공직선거에는 안 하는 거야? 그렇죠. 네, 해야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어요. 아까 유시민 작가님이 하신 말씀에 대부분 동의하고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는데 아까 그 이야기 중에 약간 엉뚱한 얘기지만 논점이 이탈될까봐 말 안 한 강승필 우리 선생님께서 부대님께서 말씀하신 10대 20대 관련된 문제인데요.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교육 체계의 변화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 선거에 시도 교육감 선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무엇이 쟁점인지 무엇이 차이인지조차 모르고 있어요.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네. 사실은 우리 미디어들이 좀 책임감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건 좀 안타까워.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준이 없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진보 후보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몰라요. 그래서 그 기준이 없거든요. 어떤 경우가 문제냐면은 나는 옛날에 운동했어. 그러면 진보인가요? 막 이렇게 주장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선거가 중요하고 비교적 민주 진보 진영이 절차를 통해서 대표 후보로 나온 사람들을 찾아보자. 그 정도 노력을 하자. 네. 그 정도 노력을 해야 이분들이 와서 학교를 조금이라도 낫게 한다. 저는 지금 현재 민주 진보 진영의 좋은 운동장이 10년 후에는 반대로 바뀐다고 보거든요. 이거 지금 진보 교육감 문제 선거 그냥 별거 아닌 걸 생각하면 큰일 난다. 큰일 나. 우리 미래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건 반드시 정당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생각하고 있어요. 갖고 있는데 그건 나중 얘기고 네네. 우선은 어쨌든 범민주 진보 시민들이 이러저런 절차를 통해서 합의 추대한 사람들을 진보 진영으로 믿자. 네. 그리고 그분들을 좀 누군지는 모르지만 찾아보자. 선거하기 전에 그런 알겠습니다.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침에 뉴스공장에서 캡처해갖고 엄청 돌리더라고. 아침에 잔인하고 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민동기 기자님도 끝으로 어떤 말씀이든지 다 가능합니다. 사전 투표하고 하고요.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줄을 서 계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까지 하시니까 사전 투표 꼭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부산 북갑 TV 토론회가 있었잖아요. 네. 저 토론회를 뭐 재밌게 봤다, 흥미롭게 봤다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하정우 후보가 사실은 토론을 약간 이게 꺼려하는 듯한 이미지가 있는 것처럼 막 보도가 된 게 많았었기 때문에 토론회 뚜껑을 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고 했었는데 좀 띄워주세요. 어떻게들 보셨는지부터 좀 들어보죠. 우리 노영희 변호사는 저 토론회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리 하정우 후보 너무 멋있어요. 예. 그리고 왜냐면 한동훈 후보가 워낙 이게 특유의 깐족거림과 비아냥 그리고 남을 막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공격하면서 마치 엄청나게 자기가 똑똑해 보이게 하는 그런 전략을 맨날 쓰잖아요. 예. 근데 하정우 후보가 하나도 밀리지 않고 오히려 그와 똑같은 스탠스로 대갚아주는 거 전 너무너무 시원하게 잘 봤고요. 깐족에 대한 깐족. 그래서 하정우 후보 진짜 게다가 하정우 후보는 컨텐츠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매력을 정말로 한 열흘만, 일주일만 혹은 5일만 더 먼저 좀 사람들에게 알려줬었어도 보여줬어도 얼마나 좋을까. 오히려 더 일찍 전했으면 좋았겠다. 네, 너무 잘했잖아요. 네. 저 장면 제일 중요해요. 지금 띄워준 저 장면이 전체의 한 장면이에요. 압권이었죠. 무슨 얘기냐면 TV 토론을 해서 판세가 뒤집어지는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예. 그거는 지상파 3사가 미디어의 전부이던 시절의 그렇죠.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지금은 TV 토론은 뭐냐면 실수 하나 안 하나 그렇죠. 보는 예. 거. 그리고 실수하면 맞아요. 반대 진영에서 이걸 엄청나게 짤로 만들어서 돌리죠. 그리고 우리 편이 집결하죠. 그리고 TV 토론이 끝나면 그래서 다 자기네가 잘했다 그래요. 근데 어제 저 장면은 한동훈 후보가 출마한 이후에 한동훈 하면서 거의 뭐 어떤 검증을 당하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냥 한동훈이 뭔가 기세가 있는 것처럼 분위기가 있는 것처럼 갔는데 어제 저 장면을 보여주는데 한동훈 후보가 또 당황을 했어요. 예, 저 90도 인사 장면. 예. 당황을 하는 장면이 연출되면서 한동훈이 맞아 그랬던 사람이지. 저 약점이 있지. 예. 이거를 한 방에 환기시키는 효과가 났고 저는 한 3장면 정도에서 한동훈 후보가 당황했다라고 보는데 처음에 이제 SOR 로로 물었을 때 왜 검사처럼 여기서 그러냐? 그러니까 뭐 검사 취조하냐? 여기서 검사 취조실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 자기가 생각한 답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당황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넘어갔고 저 장면에서 한번 무너졌고 네이버 관련된 얘기를 할 때도 하정우 후보가 너무 야, 단호해. 그거를 물어볼 걸 물어봐라 이런 표정으로 굉장히 시크하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저기서 뭔가 하정우 후보가 어버버버버 했으면 저거를 아마 오늘 밀었을 텐데 저렇게 대응을 하면서 한동훈 후보 굉장히 좀 머쓱해지는 상황이 나왔고 그러면서 박민식 후보가 질문하는데 대물었어요. 예스 or 노로 대답하라고. 한동훈에게. 본인도 약간 어버버하는 상황이. 그러니까 거기서 그 정석적인 어떤 플레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됐다. 그러니까 박민식 후보도 검사 출신이니까. 네, 아니 하정우 후보한테 한동훈 후보가 당신은 이재명 대통령한테 노한 적도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너무 이렇게 예스맨처럼 행동하냐 이런 취지를 물어보니까 반기를 못 두겠네요. 보여드릴게요? 사진 딱 보여줄게요. 자, 이 폴더 인사하시는 당신의 이 장면 말을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재밌었어요. 장면이 굉장히 킬 포인트였던 것 같다. 완전 킬 라는 포인트였죠. 얘기를 많이 하고. 너무 잘했어. 하정우 후보가 유독 토론회에서 사투리를 더 쓴다. 라는 평가들도 하더라고요. 그것 또한 그 지역 유권자들한테 주는 이미지는 또 있을 테니까. 그 부산 북감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뭐
마지막 공표기 직전에 나왔던 여론조사에서 한동훈 후보가 확 올라간 게 있었잖아요. 상대적으로 하정우 후보의 표를 가져왔다기보다는 박민식 후보의 표를 가져온 것처럼 보이는 저는 여론조사가 저는 있었거든요. 하정우 후보가 이길 것 같아요. 저는 한 번도 그걸 바꾼 적이 없는데 네. 한스라이팅을 내가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삼자구도에선 못 이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선 지금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우리가 전화번호까지 알고 있는 우리를 지지할 사람이 3만 명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하. 이게 전재수 후보가 그렇게 다져온 밭이에요. 예. 근데 여기가 12만 정도 되고 유권자 이래저래 고만하면 한 7만 명 정도 많이 하면 투표를 할 텐데 6, 7만 투표를 하는데 그중에서 전재수 후보가 했던 최저선이 2만 8천이에요. 그거 아주 오래전에. 예. 그리고 5만 가까이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면 이 사이 어디서만 걸리면 무조건 이기는 선거인 거예요. 이게 아무리 뭐 부민하고 뭐 유두훈이 할아버지가 와도 못 이기는 선거예요. 이게 선거 이제 구성비 값으로 보면 위두훈이 할아버지. 네, 예. 그러니까 저는 뭐 지금 그리고 추세적으로 보면 한동훈 대표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지만 하정우 후보가 어쨌든 38에서 42 사이에 박스권을 지키고 있다고요. 예. 근데 이렇게 한동훈 붐이 나면 하정우 후보가 빠져야 될 것 같은데 하정우 후보 많이 안 빠져요. 이거는 고정층을 갖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어봐야 아는 게 선거겠지만 그래서 그런 예상을 하는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많더라고요. 만약에 정말로 지금 분위기가 현상이고 신드롬이면 한동훈이 원사이드하게 이길 거다. 이기면. 그러니까 접전 승리가 아니라 한동훈이 이긴다면. 근데 예. 만약에 우리가 아는 통상적 흐름대로 선거가 진행된다면 하정우가 여전히 우위에 있다. 근데 이 얘기도 있더라고요. 지금 분위기가 한동훈 후보들의 후보 쪽으로 막 계속해서 여론조사도 좋아지는 것 같고 마치 뭔가 되게 분위기가 막 엄청 있는 올라간 것처럼 것처럼, 하잖아. 근데 나의 분석은 그거는 패널들이 지금 그렇게 붐을 일으켜서 그런 거다. 패널들이 친한계 패널들이 전부 다 방송계를 다 잡고 있거든요. 사실 국민의힘 패널 국민의 패널 전부 다 친한계니까. 친한계니까. 또 하나는 이게 있대요. 위드훈이 아까 말했는데 한동훈을 따라다니는 전국 각지에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한동훈이 지나가는 골목골목에 있는 시장 상인들이나 여러분들에게 자기가 막 사준대요. 네, 뭐그 얘기는 그래놓고 호응이 있다고 그래놓고는 우리 한동훈 찍어주세요. 한동훈 찍어주세요. 그런다는 거야. 그리고 실제 한동훈 쪽이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나 있다면 거기는 아예 불매운동 비슷하게 하면서 되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처음에 이제 초창기 때 이런 그 여론조사 같은 거 할 때는 일단 내가 오늘 물건 사줬으니까 고마워서 말해주세요. 거기까지만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는 또 다르다는 거야. 그래요. 이게 위드훈이라는 저 한동훈 후보의 팬클럽 네. 그리고 그 뭐 선거 운동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들이 부산 북갑에서 보이고 있는 퍼포먼스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있죠. 그런데 이게 표로 직접 연결이 되느냐? 그렇죠. 이건 또 다른 이야기다라는 평가들이 많은 것 같은데 봅시다. 사전 투표를 통해서 나오는 표심도 있을 거고 본투표까지 끝나고 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평택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황교안, 유이동 이 소위 말하는 단일화는 지금 이 상황이면 물 건너간 것 같고요.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이제 오자구도로 계속 간다는 거 아니에요? 김용남 후보 관련된 이 대부업 관련된 얘기가 나오기 직전의 상황과 나온 이후에 요 이틀 사흘간의 상황은 좀 많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여기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많이 달라졌다고 보는 게 객관적일 것 같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합법 불법의 어떤 그런 가치 문제는 넘은 것 같아요. 이제 대부업이라고 했을 때 유권자들이 갖고 계시는 부정적인 인상이 있어요. 정치인이 대부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이 관여하지 않았고 배당받지 않았고 급여받지 않았다고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개인 계좌로 한 부분이 아니라 여러 다른 증빙도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이 반론 같은 것도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폭로성 가족으로 추정되는 분의 이제 녹취가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거는 유권자분들이 납득하고 해명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할 때까지 계속 소명할 책임이 지금 김용남 후보에게는 있는 거다. 당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말씀드립니다. 한겨레에서 이 평택을 또 분석을 한 게 있죠. 네. 평택은 진짜로 고른 구도. 이건 사실 누가 1등을 해도 모르는 지금 구도로 펼쳐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의 분석도 사실 그 대부업 논란이 본격 반영되기 전까지 시점이니까 그 후에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요? 뭐 진보, 중도, 보수라고 하면 이걸 갖고 있는 층이 뚜렷해요. 선명해요. 그러니까 민주당 물론 단일화를 한다면 이기겠죠. 넉넉하게.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조건에서는 같고, 근데 각각의 후보들이 이제는 각각의 약점을 안고 싸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는 얘기한 대로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그리고 민주당이 굉장히 큰 수권 정당으로 갈 거야. 우리가 약간 1.5당 같은 당의 역할을 할 거야. 중도까지 쓸 거야. 예. 이거를 상징하는 인물이잖아요. 그런 상징성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정치인으로서 검증 이슈는 숙명 같은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소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약점을 지금 이제 안게 된 거죠. 저는 이게 없었으면 이겼을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상황이고 조국 후보는 어쨌든 김영남 후보 쪽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의혹이고 이걸 내가 소명할 수 있는데 당신은 판결이 났잖아. 네. 그 판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 근데 조국 후보는 거기다 대고 그게 어떤 수사였는지 아냐 이런 얘기를 가는 건데 이것도 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굉장히 오래된 이슈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도 그 약점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TV 토론에서는 조국 후보가 상당히 좀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역시 토론에는 토론을 잘 못한다. 뭐 이런 인상을 네. 좀 줬던 것 같아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보기에. 그래서 그 약점을 안고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유희동 후보는 그럼 어부지리로 이겨야 되는 거 아니야? 보수가 더 많으니까. 근데 의외로 안 떠요. 그 집중이 안 네, 되죠. 안 뜨고 네. 있고 본인이 그러니까 주목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단일화라도 했으면 황교안의 표는 그대로 흡수할 수 있었을 텐데 그것도 못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있고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김영남 조국 후보가 후보자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지지층도 완전히 갈라서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 상황에서 어부지리도 가능해 보이는 상황이고 뭐 이래서 여기도 진짜 열어봐야 알겠다. 모르겠다. 결국 모르겠다라는 얘기였습니다. 저도 200% 동감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는 선거도 선거인데 그 뒤가 더 그 뒤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후유증 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맞습니다. 과연 이게 건널 수 있는 강이냐 건널 수 없을 것 같아요. 돌아오지 못할 강이냐 지금 뭐 건널 수 없는 걸로 결론을 할까요 여기서? 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네. 현실적으로. 제가 건널 강은 아니니까요. 왜? 남들이 하는 거는 자기도 해요. 기자상 받았다 이거죠. 뭐. 이미 받았다. 네, 이제 좋은 끝났다.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래요. 네. 지금 뭐 격전지라고 얘기를 하고 저희가 짧게 정리를 했습니다만 사실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수많은 유튜브 채널에서 과연 저것이 어떤 폭발력을 가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감정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져가지고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과는 뭐 결국 6월 3일 날 선거 끝나고 나서 뚜껑 열어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이후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근데 김영남 후보가 TV 토론 나와서 했던 그 말이 굉장히 아픈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6번 선거 나와서 1번 이기고 5번 떨어졌는데 자기 이겼던 사람들하고 나중에 소주도 마시고 잘 지낸다. 근데 난 이번 선거 끝나면 그렇게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민주진보 진영에 있는 지지자들이 혹은 그 두 후보가 좀 한번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가 이 부분 자체가.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게 조율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전에 들어갔고 지금 뭐 그 정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판단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